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라는 말은 결국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당신은 고요한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흐리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공허한 현실을 바라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나요? 이 외로움은 참으로 무겁고 견디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가지를 다뤄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룬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그 순간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가끔은 어떻게든 이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이 감정을 마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로움을 느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6가지입니다. 외로움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외로움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지키기보다 그 감정을 피하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외로움에 시달리며 자신을 놓아버린 경험이 있는가요? 한 번은 제 친구인 정수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난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수 씨는 대학 시절부터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죠. 그러던 중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갑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으며 점점 몸과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정수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묻고 그제야 자신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외로움에 굴복하게 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로움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자존감을 잃고 자신을 방치하는 순간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로움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외로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수 씨는 결국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 소소한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 매주 하루라도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외로움은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외로움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외로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외로움에 빠져 감정의 폭발을 참지 않는 것을 하지 마세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휘둘려 버리기도 하죠. 감정의 폭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에 사로잡히면 그 감정을 그냥 터뜨려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정의 폭발을 참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지연 씨라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지연 씨는 평소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기적인 해소를 느꼈지만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랜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불만과 서운함을 쏟아내고 말았죠. 말이 끝난 뒤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와 자책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는지 깨달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음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연 씨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던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관계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균열을 일으켰고 그녀는 그 후로 몇 주 동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강하게 우리를 휘감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더 큰 외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감정을 터뜨려야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감정을 분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발은 일시적인 해소를 줄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그 순간의 감정에 의지하여 행동한 결과는 결국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 속에서 감정의 폭발을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정을 잠시라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감정이 너무 커서 터질 것 같다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라앉히고 나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 괴로움, 혹은 분노를 종이에 쓰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외로워서 이렇게 느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감정은 잠깐의 해소일 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감정을 폭발시키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다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외로움에 빠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위로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민 씨는 직장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었죠. 그 일로 인해 정민 씨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그를 챙겨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 얘기야? 너는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할 거야? 정민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으며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정민 씨는 이렇게 말하며 그 당시에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그 의존이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민 씨는 결국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고
또한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정민 씨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갔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로움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찾지만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자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되는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타인의 위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라는 점입니다. 타인은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민 씨가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위로에 불과하며 그 의존이 계속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외로움에 빠졌을 때 타인에게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그저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외로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외로움에 빠져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때의 감정이 마치 지금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외로움에 빠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에 계속 머물면 결국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영 씨는 그런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3년 전 그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던 혜진 씨와 큰 싸움을 한 후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건은 지영 씨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녀는 그 일 이후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매일 그 사건을 떠올리며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녀는 매일 그때의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탓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놓친 것들, 후회하는 부분들에 집착하는 동안
그녀는 현재의 삶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영 씨는 자주 그런 말을 하며 과거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책이었고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과거에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외로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점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클수록 우리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실제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지속시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하고 그 경험을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영 씨의 경우도 그녀는 결국 그 친구와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현재와 미래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 시절의 감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의 삶을 놓치고 새로운 기회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상처를 자꾸만 찔러보는 것과 같아요. 그 대신 우리는 그 아픔을 배움으로 바꾸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막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아픈 기억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과거를 대하고 있나요? 과거의 아픔이 아직도 당신을 억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아픔을 하나의 교훈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세요. 5번째 이유, 외로움에 빠져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적으로 보이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외로움에 빠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비교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영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아름다운 가족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꾸만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며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리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그저 그런 곳에 다니고 있을까?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영애 씨는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며 불행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 씨는 그 비교가 자신을 점점 더 괴롭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비교하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들 또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만의 고충과 고민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구나. 그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애 씨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비교는 그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 중 하나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교는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그저 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비교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자기 길을 잃게 된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뚫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신과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나아가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잃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가세요. 그 길에서 만나는 행복은 비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외로움에 빠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 왜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못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무시하거나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이 더 커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현주 씨는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일에 전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녀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주 씨는 그 감정을 무시하고 괜찮아.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라고 자꾸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으니까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은 더 커졌고 현주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감정을 억누르면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아파지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모습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감정을 자주 억제하는 방식으로 배웁니다. 눈물을 보이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슬프다고 말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숨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들을 억누르면 결국 감정은 더 강해져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우리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야.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이 지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강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철 씨는 오랫동안 직장 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직급에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에 매진하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외로움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그는 감정을 숨기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강철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 인정하면 내가 약해질 것 같아.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지 않았고 속으로만 고통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때 강철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만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결국 나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였구나. 그래서 강철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때서야 진심으로 감정을 나눔으로써 외로움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용기에 동료들은 놀라워했고 그를 이해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강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면 더욱 아프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면 훨씬 가벼워진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감정이란 것이 우리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나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외로움은 점차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외로움에 빠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놓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그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빠졌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외로움을 더 깊게 빠져들게 할 수도 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외로움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지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